오늘 쌤 자그마한 버킷리스트를 하나 해냈다고 해야 되나? 쌤이 97년도에 학원 강의 시작하고 99년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3, 4년 전에 한 제자로부터 전환기 선생님처럼 되게 비슷한 도전적이고 어떤 용기, 성공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테이프 하나를 이래 줬어요. 그게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뭐 목사하고 대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니까 클래스가 장난이 아닌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테이프를 저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 20명에게 19명이죠. 저 빼고 이렇게 추천해줘가지고 그 테이블 매주마다 오는 설교 테이블 같이 듣자 이래가지고 제 돈을 내가면서 그걸 몇 년간이나 그렇게 했고 그 뒤로 제가 학원 사업 실패하고 출판 사업 실패하면서 부도 나고 은행 계좌가 다 정지되면서 결국은 입금도 못하고 결국은 테이프도 스톱됐던 기억이 나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고 그 뒤로는 CD로 보내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수업 시간에 혹시 쓴소리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쓴소리가 어떤 사람은 욕이라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 정신과 친구는 야 내가 정신과에 오는 환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 네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어. 너는 대한민국 모든 우울증 환자들에게 네가 멘트를 통해서 그걸 치유해주고 용기를 주고 한다면은 나는 우리 병원 찾는 환자에 국한해서 하고 있고 다만 나는 약을 가지고 좀 다스리고 너는 약은 없지만은 말로서도 충분히 많은 걸 치유하는 것 같다. 한길이 너 되게 훌륭한 일 한다. 이런 친구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전환기 시벨럼 요가하고 되게 첨예하게 느껴진다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눈높이에 따라 달리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쓴소리의 거의 90% 이상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제가 지난 이제 23년 동안 테이프를 듣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몇 년 듣게 되면 제 영향 받듯이 저는 그분 설교 말씀이나 어떤 강연 이야기를 그 20년 넘게 들어왔거든요. 저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제 수업 시간 하는 그 멘토들이 그 전문가들이 수준 높은 지식인들이 인정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를 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저명하고도 지적 클래스가 높은 한때는 그분이 정치 쪽으로도 약간 멘트를 해가지고 제가 약간 등을 돌렸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팩트입니다. 뉴라이트라고 들어봤습니까 혹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가지고 그 뒤로 이분이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에서 실제 만든 분이고 실제로 MB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 생각에는 그랬던 거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본인은 판단했었겠지만 목사가 강사 마찬가지 저 역시 강사지만 제가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절반이 아마 저에게 등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이야기도 실제로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지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한때 문재인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마음에 안 들 때 제가 쓴소리 팩폭 날렸던 것은 그 사람을 지지 반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또 많은 지지도 보내주고 계시고 제 유튜브 영상이 1억 한 6천만 되고 그게 댓글들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하는 것하고 같은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건 아니지 않나 해서 약간 등을 좀 돌렸다. 고개도 갸우뚱거리고 그런데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한 번도 찾아뵌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고 그분의 책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수천 부를 학생들한테 선물로 줬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분은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대학에서 교수 자리 줄 테니까 하락했는데 저는 싫다고 유학도 다 보내주고 교수까지 보장인데도 교수 싫다 하고 그분은 또 어떤 삶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목회의 길을 가신 분이죠. 아마 목사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또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가신 분들은 목사 가지고 뭘 그러나 하는데 목사도 목사 나름이고요. 스님도 스님 나름이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고 목사님 중에도 훌륭하신 분 되게 많고 스님 중에도 이미 법정 스님이라든가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법정 스님 책도 무소유라든가 산에는 꽃이 피네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분이 철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철학과 신학이 접목됐거든요. 수능 강사 때 윤리 철학을 가르쳤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 철학적인 것, 어떤 멘토라는 어떤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나 제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 합격생들이 전환기 쌤 진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생각의 상당 부분이 물론 제 바탕에는 성경이 바탕이 됐고, 또 그분이 인생사 되게 그분은 빈민촌 가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청계천 그 빈민들하고 같이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 뒤로 물론 독립하셔가 지금은 저 동두천에 계시는 분인데, 동두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연세가 많습니다. 제가 20몇 년 들어왔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분이 60대였고요. 지금은 82세입니다. 아마 제가 인생 10개명에 정했지 않습니까? 도산한 창호생 제가 이야기 듣고 난 뒤에 결심해서 30에 정한 건데, 그것도 역시 그분의 그 김일홍 목사님의 이야기 듣고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면은 뭘 만져보라고, 정말로 살기 힘들면은 죽어보자 그게 아니고 목을 만져보고, 목이 붙어있네? 콧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네? 그러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힘들면은 콧구멍에다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목도 만져보고 해라는 것도 저도 실제로 바다에 떨어질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밑바닥에 갔다가 다시 이래 밥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해가지고 언젠가 그분께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출판사 부도나면서 테이프 받아보던 게 중단됐잖아요. 근데 좀 한동안 계속 왔었거든. 돈을 안 내도. 그 테이프 값도 제가 또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편지도 쓰고 편지하고 일단 그 외상값 들고 이래 찾아뵙으러 갔거든요.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혹시나 부담 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조용히 가서 혹시 전환길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당연히. 근데 그 아드님이 저를 알아보고 아버지한테 소개해줬어요. 그 아드님 덕분에 사택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제가 그분 때문에 영향받은 책들을 몇 권 가져갔거든요. 책이 짧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책도 제가 대단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추천하는 도서책을 많이 추천해줘요, 그분이. 그래서 그 책들도 읽고 저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줬고, 힘들 때 용기가 된 책들도 많았는데, 혹시나 내가 전에 지금 합격생들한테 보내준 책 3종 중에서 한 종이 절제의 성공이라는 책이 있거든. 미즈노 남보쿠가 썼던 일본 대사상가였던 그분이 썼던 절제의 성공, 그 책도 그분이 사실 추천해준 책이었어요. 자, 여하튼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인사드리고 사모님도 뵙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사실 저를 제가 이래 왔으면, 그리고 그 목사님도 저를 달리 보시고, 오늘 오후에는 저 지리산 두레 마을에 또 이래 출타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래 대화 나누고 내려오니까 두레 국제학교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 두레 마을에 국제학교도 있고,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던데, 두레 국제학교라고 있는데 학생 수는 중고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80명 되는데 학교가 되게 예뻐요. 둘러보는데 그게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진항 선생님 말이시냐고. 예.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하길래 제가 사실 목사님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사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라서 두루루 나오잖아요. 학생들도 저를 알아보고 와 전환기 선생님이다 이래가지고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8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제가 사인을 다 해드리고, 그런 차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교장 선생님이 꽃보다 전환길 구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두레 국제학교가 지금 중고등학교 대안학교로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셨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미국 코넬대 나오셨어요. 코넬대는 아이비 대학이에요. 그리고 학생들 80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30%를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 30%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 나머지 30%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교장실 오라 해서 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또 면회하면서 그래서 사인해달라면서 교장실에 갔어요. 갔더니만 옆에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가 내가 하나도 모르는 교과서야. 독일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런 책들을 얘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나는 좀 미안한데 처음에 갈 때 좀 오갈 데 없는 애들 있잖아. 거기에 좀 수용해가지고 이래 대안학교 만든 걸 생각했거든.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은 사인해주는데 애들이 표정이 그래 밝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바깥에 다른 애를 만났는데 인사를 카듯이 하길래 나는 모르는 학생이야, 걔는. 그래서 이 학교가 살아있는 학교구나. 이거 미래 인재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겠구나, 인상했고, 실제로
그 교장 선생님이 독일에서 공부하다 잠시 유학가 있다가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 이 목사님한테 어떤 미션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독일을 못 돌아가고 여기서 교장이 됐대요. 그 학교를 일으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농대라는 전국의 모든 있잖아요. 명문 제주도 국제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모델로 보고 와가지고 매진마킹해서 이걸 더 나은 학교로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제 책 네 인생 우습지않다 제일 뒤에 마지막에 감사히 그래도 김진호 목사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제 책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사상들이 목사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제가 인사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제 수업 듣고 저를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건데 유튜브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 책을 읽어보게 되면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거고, 뭐, 그냥 학원 강사로 봐도 됩니다. 학원 강사니까요. 더 높게 봐달라 그 뜻은 아니고, 다음에 혹시나 너가 학교 간 뒤에도 더 행복한 공무원 생활 하고 싶거든요. 내 책 읽어보면은, 저는 그 인생은 안 받기를 기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꼭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 도움이 된다면 그 전환길 덕분이 아니라, 내한테 영향을 준 그 목사님이 되게 우리나라 아까 말씀 정치계에 그 정도 영향을 미쳤고 그분이 같이 했던 활동 중에 국회의원도 몇 분 있어요. 김문수도 그쪽이었고 원래는 민민승이었거든.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도 있었고 민주당의 이제 재정고 의원이라고 훌륭한 그 국회의원 계셨는데 그분들까지 그리고 이분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둘의 그 장학재단에.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그런 되게 좀 훌륭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80 넘었는데 저보다 딱 30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야, 참 멋있다. 내가 3년 지나고 나면 저는 과연 이렇게 해낼까 살아있을까도 좀 궁금한데 그 80 나이 돼 가지고도 그렇게 씩씩하게 열심히 둘이 막 운영하는 거 보고는 와, 참 존경스럽고 멋있다 라고 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뭘 만들어주지만 제가 그동안 23년간 보고 싶어 했고 직접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을 직접 만나러 갔던 날이 오늘이에요. 불과 1, 2년 공부하고도 전환길 학기한테 전환길 한번 노량진 가서 만나는 것이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한다고 제 앞에 그런 글이 많아요. 제가 뭐라고 하여튼 그런데 저는 23년 만에 이제 기다렸다 오늘 이제 그분을 찾아뵀던 날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오래 기억날 것 같고 그분이 새로운 책을 또 3권을 냈더라고. 그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또 카톡 문자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날이 저한테 오늘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 드리시냐면 저도 이렇게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줬고 그리고 성공하는데 제 사상과 철학에 되게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을 언젠가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이 괜찮을 때 살아 계실 때 꼭 뵙고 싶다 했는데 오늘 찾아가서 혹시나 오늘 안 계시면 뭐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두천이니까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그런 생각하다 오늘 이렇게 갔었던 날이고 제가 오픈맨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희망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소중해서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뭐 영화 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학교 간 뒤에 꿈이 학교 간 뒤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없다면은 학교 간 뒤에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하나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버킷리스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버킷리스트 하나 정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도 괜찮습니다. 난 학교 간 뒤에 꼭 베트남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 한번 나는 꼭 어디 여행을 꼭 가고 싶어. 또는 어딘가를 꼭 가고 싶기도 하고 꼭 내가 누구를 만나는 콘서트. 전에 제가 지금 의정부 그 포천에 근무하는 제자 학교생 중에 한 명은 걔는 공무원 공부하는 동안 자기의 버킷리스트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있잖아. 그게 축구 현장 가서 와 거기에 앉아서 한번 손흥민 진짜 경기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게 자기 버킷리스트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냅니다. 학교 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선물 사온 그 여학생이었는데 걔는 해리포터 있잖아요. 직접 촬영지가 영국에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갔다 와서 저한테 마법 그 지팡이라든가 넥타이야 그 애가 넥타이까지 선물 사왔던 애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책을 읽었고 또는 영화를 봤고 평상시 어디서 본 것들 또 기억나는 것들을 나는 꼭 현실로 한번 이루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제가 수능 강사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수능 고3들한테 재수생들한테 야 지금부터 너희들이 시험 끝나고 대학 입시 합격하고 난 뒤에 또는 시험 치고 난 뒤에 하고 싶은 걸 다 메모하라 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번뜩 또 생각났다가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 막상 시험 끝나고 나면 그냥 TV만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냥 잠만 자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학교 간 뒤에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절제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되 대신에 그걸 버린다 생각하면 저축을 해라. 다 기록하고 저축해라. 저축하면 이자가 쌓이지 않냐. 그리고 학교 간 뒤에 저축해놓으면 이자까지 쌓이진 걸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 누리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이브돼 있다고. 그래서 꼭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시험이고 동영상 보시는 분 드는 시점에 따라서 남은 날이 다르겠지만은 학교 간 뒤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좀 있잖아요. 꼭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간 뒤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좀 돈 좀 더 벌어서 가능하다면 그때라도 꼭 학교 간 뒤에 그것을 이루는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